자, 이제 계속해서 검토하게 될 거. 자, 원래 이제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해서, 자,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외부에 공시하고자 할 때 등기 개인들이 신청을 하는 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 앞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서 법원에서요, 일정,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함부로 팔지 마라 또는 함부로 사지 마라 라고 경고해 준 등기를 가리켜서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개념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저당권자는요, 법원에다가 뭘 주장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뭐라고요? 이 저당권의 근간 경매 신청에 대응해서 자,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야, 앞으로 이거 경매 진행되니까 혹시 매수인자 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라. 만약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상태에서 자, 이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걸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 매각 가능합니까? 예,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그 뒤에 취득했던 사람들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뭐라고요? 다 무효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의 취지는 이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경고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다. 그리고 오늘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된 그런 부동산을 함부로 샀다가는요, 일단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나중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가짜 시리즈가 3개가 있었어요. 가등기와 본등기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텐데, 자, 먼저 우리 앞에 공부 간단하게 했던 거, 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가등기와 본등기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갑이 자, 지금 이제 대금을 받고 갑이 자신의 명의의 등기를 을에게 자, 넘겨주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도인이 지금 당장 등기를 넘겨주는 건 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곤란하고 한 3달 있다가 등기를 넘겨주겠다라고 매수인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달 후에 만약에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으면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어떤 문제가 하나가 터지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등기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실제 등기는 제3자에게 넘겨주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부를 텐데 이런 이중매매에 있으면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1매수인 첫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은 자, 그 최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등기를 빨리 안 넘겨주니까 본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이 매수인이 뭘 주장을 할 수 있다? 가등기를 좀 해달라. 매도인한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매도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 해주게 진짜 넘겨줄 거야 라고 해서 자, 가등기를 해줬다 하십시다. 그래서 만약에 5월 1일 날 가등기가 된 상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고요. 그런데 이 자, 매도인이 자,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이게 이제 1매수인한테 돈을 받으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갑자기 돈을 좀 주겠다고 그래. 현금으로. 좋아. 그래서 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물건을 B형한테 제3자한테 또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등기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매매, 제2매수에는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물론 우리 민법 103조 가게 되면 이중 매매에서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하게 되는 건 무효 이렇게 하는 건 변론을 하고 일반적인 이중 매매에 있어서는 제2 매수인이 등기를 먼저 가져갔다고 치면은 자 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등기가 된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가등기 관리자가 이 가등기에 근거해서 본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식이야. 5월 1일 날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5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한 6월 5일경에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매수했던 사람은 그 등기는 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나중에 자세히 보십니다. 이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같은 부동산을 잘못 사게 되면 어떻다고요? 자 처음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뒤에 가서 나가리가 돼서 아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가등기라는 개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을 보게 될 텐데, 이건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이런 식이야.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표현을 보통 쓰게 됩니다. 똑같아요. 가등기랑 논리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매도인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뭘 넘겨줘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요. 이 매도인이 자, 이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다른 사람이 팔겠다고 매물을 또 내놨대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매수인,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게 되면 뭐라고요? 이중 매매가 돼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부동산 자체가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해달라고 해봤자 또 이 사람이 협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가등기를 강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팔아버리게 되면 가등기 하기 전에 팔아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면 법원에다가요 계약서라든가 자 계약금 지불한 내역 이런 것들을 서류를 첨부해서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돼요. 잘 들으셔야 돼. 자, 지금 이 사람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등기 신청은 어디 하냐면 등기소에다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디다가 법원에다 하게 됩니다. 자, 다시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요 형식적으로 검토합니다. 이게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할 만한 요건을 충족을 했는가 해서 형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람 매수했네. 혹시 만약에 매도인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이 매수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잖아요. 예, 이거에 근거해서 등기소에다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개인이 등기해달라고 등기소에다 얘기하는 것을 등기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인이 하는 거. 자, 일반적으로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자,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을 등기 신청. 근데 법원이나 관공서에서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요. 자, 지금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이 이 문제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릴까봐 걱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등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매도인이 협조 안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사이에 팔아버리게 되면 또 어떻다고요? 이 사람은 최소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부동산이 꼭 취득되겠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법원에다 뭘 신청한다고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그때 뭘 하게 된다고요?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것을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의 소유자, 자 부동산에 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촉탁이 되고 법원에서 자 등기소에서 법원의 요청을 촉탁을 받아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 매수인은 뭘 해야 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하고 등기소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을 해놨다고요. 그럼 등기를 보게 되면 가처분 등기가 딱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이 매수인 뭘 해야 되냐면은 소송을 걸어야 돼요. 누구한테? 법원에 대해서 소송을 겁니다. 뭐라고? 매도인이 매수인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계약금지관 상태고 등등등.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본안 소송을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송에서 소유권을 넘겨라 라는 판결을 해봤자 만약 이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넘겨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라 라는 판결을 때렸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종국적으로는 소유권을 찾아오게 될 텐데, 소유권을 넘겨받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도인 입장에서 제3자에게 중간에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다시 갑이 매도인, 갑이 A라고 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A라는 부동산을 을에게,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걸 병원에 팔려고 하는 이런 소문이 퍼져 있다. 아직은 등기 넘겨주기 전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을은 법원에다 뭘 신청한다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하고 법원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등기소에다 촉탁을 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되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때 갑이라는 매도인은 을 말고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팔 수가 있는 거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매수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매수인은 경우에 따라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가처분 채권자가 이제 본안 소송에 승소가 됐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갑이라는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 받아오게 됩니다. 받아오게 될 텐데 어머 갑이 이미 병한테 등기를 다 넘겨버렸어요. 그럼 갑은 넘겨줄 수가 없죠. 그때 이 사람은 등기소에다 뭘 주장하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해달라라는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럼 가처분 채권자가 자 병명으로 넘어간 등기에 말소 신청을 하고 판결에 근거해서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라는 자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자신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중간에 자 아까 갑에서 병으로 등기 넘기는 거 이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없어. 근거가 빈약해. 실제 매매가 완성도 된 게 아니야. 그럼 본안 소송에서 패소를 해버리잖아요. 을이. 그럼 병은 그냥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결국은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자, 먼저 가처분 등기, 가처분 신청부터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 자, 매수인, 가처분 채권자는 표현을 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매도인의 부동산 또는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잘 보셔야 돼. 이 사람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자, 상황을 파악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라고 형식적으로 심사해서 판단하게 되면 등기소에다가 뭘 한다고요? 바로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해 놓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는 가처분 등기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원래 소유자가 지금 이 문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매각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점검지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권한수선 그 사이에 이 매수인이 누굴 상대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다고 쳤을 때 이걸 우리가 가처분 채권자, 매수인은 가처분 채권자로 부르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승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승소를 하게 되면은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 아까 매도인이죠.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자,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주의하실 게 말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내 등기, 가처분 등기 후에 맞췄으니까 요거 어떻다? 말소를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독으로 말소 신청이라는 개념이에요.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말소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시험에서 좀 어려운 건 이거죠. 지금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신청의 제외 대상,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지금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 일정한 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말소 신청할 수가 없다. 한번 종류 볼까요?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할 때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중 다음에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기초강의니까 대강만 보시는 거야.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두 번째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 자, 요거 줄여서 보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요거 뭔 소리냐면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누가 촉탁을 하는 거냐면 법원이 촉탁을 하는 겁니다.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누가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를 해달라고 할 때 개인 명의 등기는 기본적으로 다 말소 신청,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의 개인 명의에 대해서는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지만은 법원이 만약에 등기를 실행을 한 것이다. 그럼 등기 촉탁을 한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다?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자,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임의 경매부터 아까 우리 저당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전세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자도 어떻다고요?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지 마음대로 했어요. 자, 물론 이제 채무의 변적이 도래했다는 전제에서 아무 때고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이걸 그때 이루어지는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당권자, 전세권자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에 비해서 자, 강제 경매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지금 이런 사안이에요. 바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가압류 가처분 별개 문제. 내가 소송을 친구한테 1,000만 원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로 봤을 때 을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너가 승소했네.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저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 경매 결정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해서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강제 경매,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근거해서 경매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경매를 임의 경매라 부릅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누가? 법원이 촉탁을 합니다. 좀 어려운 거 있죠? 자, 주택임차권 등기. 요건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가게 되면은, 자, 임차권이죠. 주택임차권입니다. 그럼 이제, 집주인 바뀌게 되면, 당연히, 자, 임차인은 바뀐 집주인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어요.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때도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법 체계가 될 텐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설령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 가능하다. 주민등록 그러면 인도받게 되면 이때는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자, 집주인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고죠. 두 번째, 이게 등기가 안 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까지 아까 대항력에다가 인도받고 주민등록 옮기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소위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등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립한 권리자보다 자, 일정 금액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이런 일정한 절차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절대로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래서 이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 이사는 가야 돼요. 주민등록을 옮기게 될 그런 상황일 때 법원에다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하고 그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해준 등기를 주택임차권 등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길어졌는데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든 자, 그다음에 임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든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됐든 모두 법원에서 뭘 한다고요? 촉탁하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 후에 이런 각종의 등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가처분 등기의 기본 구조. 마지막 쟁점. 자, 지금요.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를 해서 가처분, 자, 법원이 행한 등기를 제의한 등기, 즉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쳤던 제3자 명의 등기를 해서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말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와 주택임차권 등기가 아니면 등기관은 당연히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원점 들어가서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등기를 안 넘겨줘. 그걸 제3자한테 팔려고 그래. 그래서 을이 법원한테 뭘 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하고 이렇게 등기가 된,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취득합니다. 아유,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을 등기하면 어떠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가 깔려있다고요? 가처분 등기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채권자 을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때 단독으로 이제 판결의 근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인데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자신의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쳤던 제3자 명의 등의 그 제3자 명의 등기라고 하는 거 그것이 법원 행한 등기가 아니라면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말소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뒤에 있는 제 병명의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쓸모없어진 이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도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처분의 권리관계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매수인은 안정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촉탁에 따른 등기 중에서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등기 보게 될 텐데, 이 가압류 등기는요, 자, 금전 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자, 우리 가처분은 지금 뭐였어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가처분은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을 꼭 나한테 어떻게 해라? 넘겨달라라고 하는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지금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라고요? 자, 돈 갚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 보기에 앞서서 가압류 얘기를 보기에 앞서 가압류 얘기는 상대적으로 출제가 덜 되는데 이걸 보는 이유는 나중에 저것 때문에도 돼요.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압류라고 하는 개념은 자, 주로 어디에서 우리가 경매할 때 많이 논의가 됩니다.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우리가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자, 등기부상 각종의 권리 말소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말소 기준 권리는 첫 번째 이런 게 있었죠. 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셋 다 같은 개념이죠. 압류등기, 압류등기는 법원이, 지자체, 국가가 세금 안 낸 애들한테 그 팔아서 세금 받아내기 하는 등기가 압류등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될 가압류등기, 그리고 마지막 경매 캐시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것을 가르쳐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완납하게 되면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때 이때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응할 수 없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소위 말소 기준 권리의 하나입니다. 자, 다시 갑시다. 지금 갑이 을한테 돈을 꽂았습니다.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 갑은 뭘 할 수 있다고요?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라. 땡!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법원에 대해서. 아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등기소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봤었어요. 이것도 그래요.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소송을 통해서 을은 갑한테 돈을 갚아라라는 판결을 백날 구해봐봤자 이게 승소해봤자 돈을 갚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요즘에 그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 소위 이제 연예인들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서 하여튼간에 비투라고 해서 쌩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다 치고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들 중에서 그런저런 얘기가 있죠. 먼저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개망신을 줘서 그 돈을 받아내겠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일반 현실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승소를 해서 피해자 누구지? 을은 갑한테 돈을 갚아라라는 판결을 해봤자 을이 안 갚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가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야?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다 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강제 경매 신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경매가 진행되면 그걸 팔아서 어떻게 한다? 나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겠죠? 법원에서 연락 갈 테니까.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해버리냐면 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3자명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래버리면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이 사람은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피투 사건들 몇 개를 보면 그런 식이야. 승소를 해. 근데 자기 명의로 하나의 재산도 없어. 그러면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시다. 내가 친구한테 돈을 받아야겠어. 네. 판독 걸렸다고 치고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돈 갚아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승소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 제기하기 전에 같이 뭐라면 그 사람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가압류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겠죠.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네. 그러면 등기소에다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부동산에 합니다. 그럼 가압류 등기가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소송 가야 됩니다. 소송 가야 된다고요. 소송 가서 이 사람이 채권자가 승소를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하면 그 이제 일반 현금으로 환가가 될 테고 그걸 자기가 채권을 회수하는 수단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가압류는 전혀 별개의 문제야. 처분금지 가처분은 딴 놈한테 팔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등기를 넘겨달라.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의 취지가 될 것이고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딴 놈한테 팔아서 내 채권 회수를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 가압류가 된 등기를 가압류 등기가 된 그 부동산을 원래 소유자가 그럼 채무자가 딴 사람 팔아먹을 수 있느냐?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는데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그 후에 바로 가압류 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아까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를 받게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그때 말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갔던 것이고 가압류 등기는 아까 말소 기준거래라고 그랬잖아요.
경매가 진행되면 가압류 등기 등 밑에 있는 권리는 어떻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을 해봤자 처음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죠. 근데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다? 소유권을 보존받지 못하는 구조. 이게 바로 가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설명은 드렸었고요. 가압류 신청이라고 하는 거 합니다. 잘 보셔야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각종의 권리에 대해서 각종의 재산권 등에 대해서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재산권의 대상은요. 공유 지분도 당연히 가능할 테고 소유권 전부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재산권으로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가등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죠. 제일 어려운 게 가등기. 가등기에 대해서도 어떻다?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가등기 할 때 한번 공부를 하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법원한테는 이 사람은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제 본안수정 들어가기에 앞서서 채권 보전을 위해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뭘 한다고요? 이제 이 사람이 채권자가 본안소송 승소가 이루어지고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되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사면 안 된다 이런 취지고요. 오히려 좀 골때리는 게 나왔었어요. 지금 가압류 등기는 누가 촉탁한다?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된다. 개인이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 촉탁합니다. 자, 한편 중간에 돈 갚을 수도 있겠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 등기가 된다고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이게 경매에 넘어가서 완전 재산이 부동산이 팔려버리니까 차라리 돈을 갚겠다라고 해서 돈을 갚은 경우 있습니다. 예, 또 일정한 경우에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 자, 그랬을 때 주의하실 게 법원이 가압류 등기에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뭔 소린가 하니 가압류 등기라는 것은 절대로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개인은 뭐를 가압류를 신청했던 거죠. 그리고 가압류 등기의 말소라는 것도 개인이 말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말소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두 가지 이슈가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게 되는데 일단은 제일 기초가 뭐냐면 가처분 등기든 가압류 등기든 그게 자 등기를 처음에 촉탁을 하거나 또는 말소를 촉탁하는 거 다 누가 담당한다?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예요. 나중에요. 우리 앞에서 몇 개 보셨어요. 농지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절대적 각하사유. 요거 받아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공동 상속에 있어서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동 소유에 있어서 자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둘 다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나오게 그렇게 많이 나온 게 가압류 등기의 신청 또는 가처분 등기의 신청, 가압류의 등기의 말소 신청 이렇게 수익들을 쓴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촉탁이한 등기라고 해서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를 보셨는데 등기는 결국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가 법원에서 촉탁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큰 의미 없고, 그래서 이제 가압류에 있어서는 또 이제 재산권의 범주에 자 전세권하고 등기는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가등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그것이 온다가 나라고 판단하면 누가 법원에서는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법원에다 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가압류 등기의 말소 촉탁도 결국 누가 법원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우리 아까 이제 가압류 등기 후에 지금 이 사람이 본안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가압류 등기 후에 이제 경매가 실행되게 될 것이고 경매가 실행되게 되면은 가압류 등기 밑에 있는 등기는 모두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왜?
자,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패소하기를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만약 승소를 해버리면 자기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관점에서 결국은 세 가지죠. 가등기 딱 공부 엄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그리고 가압류 등기 이런 등기가 돼 있으면 현실적으로 절대로 이 부동산을 건드리지 않는 게 만수무강에 좋습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특히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부동산을 내놔요. 한 5억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2억에 내놔. 우선 급하게 돈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근데 골 때리는 게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때 얘기를 해요. 이건 가압류 등기가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좀 물건이 시가보다 훨씬 싸게 나왔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근데 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있는 부동산은 아예 손대지 않는 게 합리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고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건 누가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된다. 이 정도 잠시 끊었다가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등 보겠습니다.